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면 힘 이동 거리 그래프. 힘 이동 거리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죠? 힘 이동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힘과 이동 거리, 이렇게 그래프 있을 때 그래프가 이동 거리와 이동 거리 축과 이루는 면적, 그러니까 뭐 힘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1이라고 하는 것과 같죠. 왜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은 W라고 쓰는데 W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FS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단 1번의 답은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했던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면과 60도 방향으로 크기가 4n인 힘을 작용했대요. 그러면 이 fx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4N의 코사인 60도.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N이 되겠죠. 따라서 fx 값은 2N이라고 쓰면 되고요. 물체를 3m 동안 이동시킨대요. 그럼 위에 있던 요 식을 다시 쓸게요.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을 때 F의 값은 지금 수평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2N을 써주면 되고요. 곱하기 이동거리 3m 해주게 되면 총 6줄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6줄이 되겠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물체에 무엇 변화량과 같다. 자, 뭐 변화량과 같을까요? 자, 물체가 보통은 이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동이 아니라 이제 운동이라고 씁시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알짜 힘을 주게 되면, 그 방향으로 알짜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이 말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5번 알짜임의 물체에 한 일이 양인 경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이 1을 해주었다, 1값이 양이다 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쓸까요?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그럼 여기는 증가 써주면 되고 여기는 감소한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속력 3m/s를 운동하던 질량 2kg인 술에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3m 이동하는 동안 작용하였더니 물체 속력이 6m/s가 되었다. 자, 크기가 F인 힘이 술에 작용하는 1은 얼마일까요? 1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W는 FS로 쓰기 때문에 FS를 이용하여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요걸로 구해도 되지만 요 값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초기
운동 에너지. 요 크기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죠? 식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초기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면 2분의 1에 질량 2kg짜리 속도 3 제곱해주면 총 9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곱하기 2 곱하기 6의 제곱, 즉 3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초기 운동 에너지로부터 나중 운동 에너지까지 총 얼마가 변했죠? 총 27만큼 변했죠. 그래서 크기 F인 힘이 수례한 일은 결국에는 27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해준 일이 27줄이기 때문에 27은 F 곱하기 이동거리 3m 해주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F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F는 9N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 위치에 따라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9번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물리량을 우리는 1이라고 하기로 했죠. 여기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거랑 기준점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질량 m에 중력각수도 g 곱해주고 여기에 높이 h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요 기준점이 항상 중요해요. 기준점으로부터 높이가 얼마나 올라갔냐가 중점이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 있느냐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1번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기준선이 여기 이제 여기로 잡았을 때 물체가 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선으로부터의 높이가 점점 감소하겠죠. 이 말 뜻은 뭐냐면 높이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h에 대한 값이 감소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mgh다 라고 써졌잖아요. 그럼 h에 대한 값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12번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가 배형되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13번을 보면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이 0.1m 늘어났대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에 kx 제곱으로 써주는데 이때 k는 용수철 상수를 의미해주고 x 값은 늘어난 길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기준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용수철이 원래 자기가 가지는 이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 길이를 우리 이제 기준으로 보면 기준 거리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 기준선으로부터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변화한 거리
그러면 융수철 상수가 10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고 기준점으로 또 변한 거리가 0.1이죠. 그래서 0.1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에는 0.5줄이 되겠죠. 자, 다음 14번. 어떤 용수철을 0.1m 늘리는데 50줄의 일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용수철을 0.2m 늘리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일까요? 자, 요것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 쓸 건데, 자, 보면 2분의 1 kx 제곱에서 지금 늘어난 길이가 변했죠. 즉 x 값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은 몇 배가 되는 걸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제곱이기 때문에 4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일은 50 곱하기 4, 즉 200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5번. 중력만을 받으며 낙하하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쨌든 낙하한다 그랬으니까 낙하의 이제 말뜻은 높이가 감소한다 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 뭐라 생각하냐면,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하게 되면 어쨌든 가속도를 받게 되고, 이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2분의 1 mv 제곱, 여기에서 v 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물체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16번. 중력만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물체 운동 에너지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그쵸? 여기 위에 써있는 그 내용이죠. 하지만 물체의 어떤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에너지는 뭐냐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에 위치 에너지 값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10m/s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를 찾고 싶대요. 그러면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를 써주게 되면, 초기에 가지고 있는 초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의 제곱 해서 50m이 되겠죠. 근데 속력으로 던지는 순간부터 최고점이니까 던지는 순간에서는 높이가 0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초기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초기 이제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결국에는 나중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나중 위치 에너지가 50m이 되는 그 위치를 찾으라는 소리죠.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10mh, 따라서 h 값은 5가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의 높이는 우리는 5m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 등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를 우리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다음 19번을 보면 A 지점에서 출발한 열차가 레일을 따라 운동하고 있대요. C 지점은 최하점이다 써있죠. 그래서 A부터 C까지 열차 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지금 A에서 C까지 이동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높이 차가 생기죠? A가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C로 내려가면서 높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높이가 감소하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리고 20번에서 C에서 열체 운동 에너지는 최대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한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 쓰냐면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쓰지 말까요? 위치 에너지 말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씁시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이 합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21번 A와 D에서의 밀체 역학적 에너지는 같죠.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리고 22번 수평면 위에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이 진폭이 A인 진동을 한대요. 물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자, 여기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결국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겠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에는 기준점으로부터 최대 늘어나는 그 거리, 그러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일 때 최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2분의 1 KA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요 중간 지점에서는 늘어난 길이가 0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버려요. 물론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근데 요 끝 위치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합이 2KA 제곱, 2분의 1KA 제곱이 되는데 2분의 1KA 제곱이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따라서 저 중간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KA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23번에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에 연결되어 진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요것 때문에 항상 일정한 겁니다. 24번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을 질량 1kg 물체에 연결해서 10cm만큼 당겼대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2로 쓸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100 곱하기 0.1의 제곱, 즉 0.5줄만큼을 최대로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V의 제곱은 0.5다. 따라서 V 값은 1m/s가 되겠죠. 그래서 물체 최대 속력은 1m/s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5번 마찰력이나 공기저항력이 작용하면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전환입니다. 예를 들면 열이나 소리 등등 이런 에너지들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러면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왜냐면 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고, 하지만 전환 전 에너지, 그냥 에너지
총량은 전환 후 에너지의 총량과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그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든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그리고 26번은 마찰력과 공기저항력이 작용한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에 무기체를 연결하여 진동을 시키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물체는 정지하겠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 물체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체는 정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27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 힘 F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힘 거리 그래프에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뭘 뜻하죠? 면적은 1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W는 FS를 써주게 되면 0에서 3초까지 F가 물체 한 1을 W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아래 면적의 넓이가 결국에는 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를 계산해주면 4 곱하기 2 더하기 8 곱하기 1, 즉 16줄이 되겠네요. 그리고 x가 3m일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해준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주면 2분의 1 mv 제곱은 16이 되고 m 값이 2kg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v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v는 4m/s가 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자, 그림과 같이 전동기가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으로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이 1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렸대요. 자, 그랬을 때 물체 속력이 4m/s가 되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 그러면 요거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전동기가 F만큼의 힘으로 1m 들어 올렸대요. 그러면 얘를 위로 F만큼의 힘을 줘야 되고, 그럼 그 힘만큼 1m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해준 1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먼저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일단 요 수평 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먼저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도 0.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이에요. 0. 근데 얘가 이제 요 위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다시 계산해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 곱하기 g 곱하기, 그러니까 10 곱하기 1m,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의 제곱이 되면서 총 18줄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18줄이니까 이제 보기를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기억에 물체의 속력이 4m/s인 순간, 즉 요 위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0이죠. 운동 에너지는 8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정지해 있던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될 때까지 전동기가 물체한 일은 18줄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지해 있던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는 총 18줄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물체한 일은 18줄이 되겠고요. 디귿 F 값을 구하고 싶대요. 지금 해준 일의 양이 18줄이기 때문에 여기서 FS를 써주게 되면 F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S 값은 1m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F에 대한 값은 18N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그림은 용수철과 연결되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전동기가 힘을 가해 물체를 서서히 움직이게 하여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늘어나 물체가 정지했대요. 자,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늘어났다 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kx 제곱에서 x 값이 L인 겁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L만큼 늘어났을 때 전동기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F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동기가 해준 일의 양은 FL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KL 제곱은 F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결국에는 전동기가 해준 일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다시 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2KL 제곱은 F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값은 L분의 2F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힘으로만 따져야 되죠.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쓰지 말고 이걸로 쓰지 말고 힘으로만 따져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kx로 구할 수 있는데 x에 대한 값이 L이기 때문에 kx가 F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니까 정지해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다. 따라서 kx는 F다 라고 해주고 x값이 L이기 때문에 k값은 L분의 F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일단 이거 FL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용수철이 늘어나는 게 L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FL이다. FL이 아니죠. 왜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하는데 k 값은 L분의 F가 될 거고 x 값은 L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FL이 되겠네요. 그리고 틀린 보기. 그리고 디귿을 보면 디귿에서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 L만큼 늘어날 때까지 전동기가 물체한 일은 얼마냐? 이거 2분의 1 FL이죠. 왜냐면 결국에는 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에는 전동기가 해준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면서 디귿이 맞는 게 되면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30번. 그림 칸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이제 V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나는 용수철이 X만큼 압축되었을 때를 나타낸 거고, 이제 가속력이 아니라 그냥 물체가죠.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물체가 속력 V로 요수차 상수를 운동한 거래요. 그러면 이 m이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초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초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2분의 1에 m v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중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은 여기서는 나중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0이 돼버렸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가겠죠. 그래서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물체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2분의 1 mv 제곱이 결국에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해줬을 때 x 값은 루트 k분의 m의 v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 가에서 용수철 상수만 2k인 용수철로 바꾼대요. 그러면 물체는 언제 정지하냐 이거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에 2k의 x 프라임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2k로 바꿨을 때의 줄어든 길이가 x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v 값은 요게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요게 같아져야 되면 얘가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될까요? 루트 2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